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는 네 종목이 함께 청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한 종목씩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한라캐스트입니다. 자, 다음 주에 청약하는 네 종목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이 진행되고요. 광복절 전날인 목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환불기간은 이틀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상장일인데요. 일단 한라캐스트는 8월 20일에 단독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종목이 21일에 함께 상장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다음날에 상장하는 세 종목은 일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하튼 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두 종목을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기관 경쟁률은 833대 1이었고 2,40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5.8%였는데요.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수요 예측은 무난하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임무 확약을 자세하게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5.8%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5%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 10%는 넘길 것 같은데 여하튼 확약 신청이 많지 않았잖아요.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당 가격인 5,8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이 종목도 약 99%가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IPO에서는 435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텐데 이 회사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으로 가벼운 부품을 만드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던데 자동차도 최대한 가볍고 또 튼튼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새로 만들고 있던 부품들이 요즘에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섞어서 만든 경량금속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러한 다양한 부품들로 매출의 약 70%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있던데 부품이 생긴 것을 보니까 주로 세탁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닌가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전제품 부품으로도 약 30% 매출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이런 부품들을 주로 LG전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현대기아차와 외제차들에게도 일부 공급이 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도 2분기 실적에서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섹터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도 미국 관세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더라고요. 상반기 매출액이 77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73억 원이 나왔는데 매출은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고요. 이익은 절반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률 약 10% 정도로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상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매년 약 1,300억 원 규모로 2028년까지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주가 된 물량으로만 현재 수준의 실적은 계속 달성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신규 물량을 조금 더 수주를 할 수가 있다면 실적이 지금보다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라캐스트는 공모가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산정을 했더라고요. 유사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선정을 했던데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밸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종목도 밸류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사면은 현재 PER이 40배 넘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 파워로직스도 약 37배 수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알루코는 12.5배였고 조일 알미늄은 PER이 11.3배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한라캐스트는 PER 21.4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사 기업들의 중간 정도 밸류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사실 유사 기업들 밸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느 수준이 적절한 밸류인지 따져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코스닥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의 밸류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밸류는 그냥 참고만 하고 이제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이번 IPO에서 총 7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하지 않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187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관사가 대신증권이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12만 4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풀 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약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주부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균등 청약만 하신다면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고요. 증거금은 5만 8천 원이고 그리고 대신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약 134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 주식의 약 37% 정도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고 유통금액도 780억 원 정도로 가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629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가 비슷하게 물량을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주주가 전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주주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과거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같은 물량을 부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스톡옵션도 당연히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3년 4월에 약 260만 주를 주당 2,675원에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공모가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취득을 했고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약 213만 주를 주당 4,700원 정도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당시도 공모가 대비하면 거의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공모가 이상에서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장을 했던 IT캠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요. 또 유통 물량이 가볍다 보니까 시작부터 공모가 2배 넘겨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다만 시작 이후에 주가를 거의 올리지 못하고 바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다음번에 상장하는 G2G 바이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 유통 물량이 괜찮으면 다시 공모가 2배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라캐스트는 의무 확약 신청이 많지 않았고요. 유통 물량도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나이스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단독 상장하게 되니까 상장일에 어느 정도의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를 정리를 해보면 수요 예측 결과가 무난하게 나왔고요.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다만 유통 물량이 많다는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단독 상장한다는 메리트가 조금 크게 와닿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청약은 찜해두고요. 나머지 두 종목도 마저 살펴보면서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해볼지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 동안에도 편안하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JPI 헬스케어를 정리하고 저녁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